아내에게 바카라 게임을 왜 알려줬을까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5살이고 수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43살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저희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딸은 중학교 1학년이죠. 둘 다 한창 사춘기라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릴 때처럼 우리와 함께 여행을 다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스키 여행을 가자는 제 아내는 흔쾌히 따라왔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스키장을 한 번쯤 가는 게 우리 가족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했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어김없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 도착하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스키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부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슬로프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정말 체력이 좋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신나게 타고도 안 지치나 봐. 저도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와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평소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는 아내였지만 오늘만큼은 오롯이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스키를 타느라 지쳤는지 샤워를 하고 나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숙소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캔씩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공기 참 좋다. 한 달쯤 있다 가면 좋을 텐데.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우리 가게는 누가 보냐? 손님들 다 떠날걸. 제가 농담을 던지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끔은 당신도 쉬어야 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아내는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문득 저는 이 근처에 카지노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참, 여기 근처에 카지노 있는 거 알아? 카지노?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땡땡랜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아내는 놀라면서도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화려한 카지노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진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당신은? 예전에 전역하고 친구들이랑 한 번 가봤지. 그땐 젊을 때라 재밌긴 했는데 돈 잃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구경만 하고 올까? 언제 또 가보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카지노라는 곳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경만 한다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뭐, 구경만 한다면야. 저희는 아이들을 잠에 든 틈을 타 가벼운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카지노는 숙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내는 연신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런 곳이야? 막 슬롯머신 있고 칩 던지고 그러는 거?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비슷해. 우와, 나 완전 기대돼. 아내는 마치 여행을 온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렇게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아내를 오랜만에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입장권을 끊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넓은 공간 안에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서 경쾌한 슬롯머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매끄럽게 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 사람들 진짜 프로 같아. 아내는 마치 관광객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돌림판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입장할 때 거슬러 받은 1,000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이거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원하는 색깔에 걸면 돼. 아내는 신중하게 색깔 고르고 돌림판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림판이 멈춘 순간 아내는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나 맞췄어.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 좋네. 딱 한 판만 하자고 했는데 바로 마치다니.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이 아내를 사로잡은 듯했습니다. 한 판만 더 해볼까? 아내의 눈빛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딴 돈으로 하는 거고 이르면 적당히 둘러보다가 다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번째 배팅을 앞두고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처음 맞췄던 행운이 계속될 수 있을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색깔을 골라 조심스럽게 칩을 올려놓았습니다. 딜러가 돌림판을 돌리자 아내의 눈은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돌림판이 한참을 돌다가 결국 아내가 걸지 않은 곳에 멈추었습니다. 아내는 허무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얼굴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렇지 뭐 딱히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 뭐 처음 와서 한번 맞춰본 걸로 만족해야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카지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카지노와 실제로 경험하는 카지노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저건 무슨 게임이야?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카드게임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카라.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호기심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이 순간 아내에게 바카라를 알려준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아내는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단해. 플레이어랑 뱅커 두 개의 손에 카드를 나눠줘. 그리고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거야. 플레이어나 뱅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베팅하면 돼. 그럼 내가 직접 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걸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룰은 간단한데 이게 또 꽤 중독성이 있어. 아내는 흥미로운 듯 테이블을 바라보며 몇 판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몇 번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금방 흐름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카지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곳을 한번 체험해보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자.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해. 저는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숙소에 혼자 두고 온 상황이라 너무 오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딱 10,000원만 해보면 안 돼?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싶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잃으면 바로 가는 거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10,000원을 들고 딜러에게 가칩으로 바꾼 뒤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내는 마침내 칩을 플레이어 쪽에 올려놓았습니다. 플레이어 베팅 10,000원. 딜러가 차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카드 위로 쏠렸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과는 적중.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만 하겠다던 게임에서 이기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흥분이 스며들었습니다. 나 이겼어.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 좋네. 그러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10,000원은 다시 당신한테 줄게. 난 이긴 돈으로만 할 거야. 이 돈을 잃으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자.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딴 돈으로만 한다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한 판 더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다시 칩을 쥐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몇 번은 연달아 이겼습니다. 아내는 점점 자신감이 붙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판이 지나고 나자 딴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딴 돈으로만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모두 1차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가자. 아이들도 있고 피곤하잖아. 저는 재촉했고 아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아쉬운 듯 마지막으로 바카라 테이블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카지노를 나섰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한 여행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경험이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끝났고 일상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집안일에 몰두했고 저는 식당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여행에서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우리 부부의 대화 속에서도 간간히 등장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카지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진짜 신기했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 맞아. 난 그냥 구경만 했어도 재밌더라. 근데 거기서 돈 많이 따는 사람들도 있겠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저 신기한 경험을 공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가 카지노에서의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로 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한 언니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지? 아내는 결혼 후에도 동네에서 친한 언니들과 어울리며 가끔씩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어디로 가는데? 부산에 갈 거야.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어서. 부산 좋지. 잘 다녀와. 아내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자 아내가 다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다들 시간이 이번에밖에 안 맞는다네.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 아내는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또 한동안 못 볼 수도 있잖아.
우리 다들 바쁘니까. 저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 알겠어. 너무 늦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급하게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카드를 놓고 왔어. 지금 당장 숙소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 빨리 보내줄 수 있어? 저는 순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아내는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편이었고, 설령 카드가 없다 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럼 친구들한테 잠깐 빌리면 안 돼? 다들 현금이 없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찜찜했지만 일단 급한 일이라고 하니 5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보냈어. 잘 해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응. 고마워,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저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강원도? 분명 아내는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카드로 돈이 출금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 카드가 도난당한 건가? 하지만 출금된 금액은 정확히 아내가 요청한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서서히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부산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걸까?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사실 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급하게 현금을 요청하며 다급한 목소리를 냈던 아내. 그리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태도까지. 아내가 카지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산으로 여행 간다고 했던 아내가 강원도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없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하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마음속에서는 온갖 갈등이 몰아쳤습니다. 내가 직접 강원도로 가버리면 이 모든 의심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정말 그곳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까 전화 못 받았네. 놀랍게도 아까 다급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아주 밝았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 아까 말했던 돈 말이야. 친구들한테 받아서 다시 보내줄게.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빌렸다고 한 50만 원이 그대로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내 의심이 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지노에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간의 정적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카지노에 있어? 아내의 목소리에서 순간적인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어. 부산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부산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강원도로 가기로 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정말 카지노에 있는 거 아니지? 이번엔 아내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뭐야?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뭐 도박 중독자야? 자기는 나를 늘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라니까.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와야 할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아내가 언제쯤 돌아올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늦어도 저녁쯤에는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아내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온 거야? 언제 와? 그러자 아내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나 KTX를 놓쳤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려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KTX를 놓쳤다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야 할까요? 알겠어. 너무 늦지 않게 조심해서 와. 저는 어쩔 수 없이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아직도 안 와? 아차표를 예약 못했어. 어제 저녁에 예약한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표가 없어서 오늘 저녁이나 돼야 갈 것 같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있는 곳은 카지노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내를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색을 감지한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내 쪽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해요. 저는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장 차에 올라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대체 얼마나 도박을 했길래 나에게까지 숨기려 했을까요? 저는 백미러로 흐릿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아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카지노 내부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과 경쾌한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장권을 끊고 카지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쉽게 아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은 짙었고 볼살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정신은 온전히 게임에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칩을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저는 조용히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움찔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본 순간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카지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카지노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흡연구역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애들 엄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고 제 눈앞에서 아내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당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내는 겁먹은 듯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 여기서 도박할 동안 애들은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내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에 저는 털썩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제 가자. 더는 못 봐주겠어.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저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칩들만 챙기고 올게.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 있었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챙겨서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는 다시 카지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내는 여전히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다가가자 아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이제 나가려고 했어. 그럼 왜 안 나왔어?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느낌이 좋아서 몇 판만 더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미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기회를 줬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돌아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마주 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가진 돈 다 잃었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했어. 그런데 점점 따는 날도 있었고 지는 날도 있었어. 그러다가 결국 다 잃었어. 가진 돈 전부 다.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다 날렸어. 그리고 은행에서 비상금 대출 받은 것도 다 잃었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나 빚이 있어, 갚아야 돼. 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빌린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3천만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박으로 3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아내는 더욱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아내는 흐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가자. 그렇게 저는 아내를 데리고 카지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의 상태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카지노에 다녀왔을 때는 그저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는 듯 가벼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 있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아내는 아이들에게조차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카지노에 있었으니 몸이 지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든 아내를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엄마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가 진정으로 도박을 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빚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과 도박 근절 상담을 받도록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아내는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며 도박은 이제 그만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면 그걸 증명해줘. 상담을 받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듯했지만 상담을 지속하면서 점차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박 근절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내가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습관화되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최대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연은 끝이 납니다. 현재도 아내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후속 이야기를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